매주 월요일은 그 정규 일정으로 주간 전략을 갖다 살펴보고 지난주 그 리뷰를 갖다가 시작으로 방송을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와 원유 가격 회복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위안화가 4일 연속으로 절하고 실렸고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석되면서 상승한 바 있고요. 한국의 국채선물의 경우에도 저가 매수와 위안화 절하 고시 그리고 중국 증시 급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 주요국의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그 3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전임대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세 자체가 좀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 가능성에 124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에서 1240원대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자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1240원대에서 등락 자체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국제선물의 경우에는 그 3월 3일 양해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 발표를 앞두면서 관망세를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일의 경우에는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조세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장 초반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상승 후에 상승폭을 갖다가 축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밴드 자체를 갖다가 1205원에서 1215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 약세로 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증시 자체가 하락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갖다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이 영향 자체가 국내에도 코스닥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밴드 같은 경우에는 1891포인트에서 1929포인트 수준의 레벨을 갖다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지표 발표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월에 금리 인상설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불안한 심리 자체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그 미금리나 여타 부분들에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 자체가 좀 약해져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경에 발표된 그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전정치가 전분기 대비해서 1% 이상 그 상승으로 발표되었고요. 4분기 GDP 가격지수 자체가 0.9% 정도가 시장에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1% 이상 발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GDP 성장률 자체가 1% 이상으로 발표됐는데요. 이게 그 예상치는 0.4였고 이전치는 0.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4분기 GDP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0.9로 발표가 되는데요. 이는 예상치가 0.8이었고 이전치는 0.8이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도 각각 그 전월 대비 0.5% 그리고 그 소비 지출 역시도 0.5%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역시도 시장 예상치인 그 개인 소득 부분이 0.3% 그리고 소비 지출 부분이 0.1%였는데 이 부분 갖다 다 상회하는 모습을 갖다 보였다는 점도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91.7%로 발표가 되면서 소비자와 고용시장 부분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갖다 보였지만 글로벌 경기 우려감으로 상승폭은 일부 제한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3월의 금리 인상설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그리고 유가 자체 부분과 미국의 그 각종 경제 지표 자체가 발표가 둔화되면서 그 3월 금리 인상설에 대한 부분은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 주 말에 발표된 그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나 4분기 GDP 가격 지수 자체가 예상을 갖다가 상회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상승을 갖다가 영향을 갖다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와 IEA의 원유 전망에 따라서 원유 가격 회복으로 지난주에 상승한 바 있는데요. 그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상품 가격의 움직임에 연동되는 모습을 갖다 보인 바 있습니다. 대부분 주요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었는데 다만 중국의 4거래일 연속 미안화 절하 고시를 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25일에 중국 증시는 6%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갖다 위축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이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차익실현으로 인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상승 자체를 갖다 제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주에 외국인의 그 선물 매수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주에 1조 가까운 선물 매수를 갖다 보이면서 지수 하방 자체를 갖다 일정 부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후에 기간에 그 현물의 매도세와 그 현선물 동시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상승폭 자체는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한 그 프로그램 매수세 자체는 이번 주에도 진행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글로벌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는 경우에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1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와 3일부터 열리는 중국의 양해를 갖다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는 개선된 모습을 갖다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베이커 휴즈 시추 건수가 13건을 갖다 하락한 400건에 발표가 되면서 월요일에 유가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우선 해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회복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3월 둘째 주에 금통위에서 그 특별한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대두가 있는 만큼, 한국 국내에서도 경기 부양책 자체가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하방을 다 잡으면서 간망세는 뚜렷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우상향 흐름에 하방을 더 잡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3일에 중국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중국의 PMI 서비스업 지수가 양호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아시아 증시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중순에 금통위를 비롯해서 FMC 그리고 ECB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등의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장 자체는 ECB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와 BOJ의 추가 양적 완화를 갖다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FMC에서 금리 자체를 갖다 인상 못할 것이라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약간 혼조 양상을 갖다 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가장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 자체가 위안화가 4일 연속으로 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원화에 대한 약세 베팅이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 자체가 외환 시장 자체의 상승 자체를 갖다 유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나 기존 주택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갖다 보이고, 금요일에 PCE 가격 지수와 4분기 GDP 성장률도 상향 조정된 점은 여기에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지난주에 유가와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에 상단은 일단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240원 레벨에서 정부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그 상단 자체는 크게 올리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도 뭐 참 지난주에 G10 재무장관 회의나 그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의해서 감망세를 갖다 보였다는 점도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1%, 예상치인 0.7보다도 상향 조정되었고요. PCE 가격지수도 전년 대비해서 1.7%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1%에 회복할 것이지만 한국의 무역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로 부진하였습니다. 경기 부양 가능성도 위안화 약세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원화 약세 요인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1240원 돌파하는 모습은 우선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3일 그 정협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에서 양해가 개최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2016년 GDP 성장률 목표치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자체도 국내 외환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금통위를 비롯한 FOMC, ECB, BOJ 통화정책회의 등 주요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1250원 레벨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채선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장기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커브가 플래팅이 되어 있는데요. 주 초반에 이주열 총재의 구조 개혁 강조와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석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이주열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갖다 기대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주열 총재가 매파적인 기조의 그 연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석되면서 약세를 갖다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달러 환율도 당국의 개입에도 상승이 지속되는 부분이 그 채권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 저가 매수 및 위안화 절하 고시 그리고 중국 증시 급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갖다가 일정 부분 보이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주 후반으로 가면서 안정자산 선호 심리가 발휘되면서 이렇게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유입된 외국인의 매수세로 그 자금 이탈 우려가 진행되는 모습에 강세를 견인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 지난주까지 약 5% 정도의 자금 자체가 유출되었다고 현재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통화정책 회의나 등등의 그 글로벌 이슈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재차 유입될 가능성도 역시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에 따른 그리고 미 국채의 그 금리 자체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다만 4분기 GDP 성장률에서 재고와 소비 부분의 그 세부 내용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고용 지표는 개선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 이주열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과 높은 가계부채 및 달러 환율 상승으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됐다는 점에서도 국채 선물이 약세로 발휘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갖다 회복할 것으로 현재 판단됨에 따라서 그와 1월 1일에서 20일 수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17.3% 감소했다는 점이 1일에 발표되는 무역 수지가 개선세를 갖다 보이지 못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지표도 큰 개선을 갖다 보이지 못함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차 발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3월에 한국에서 금리 인하 부분 자체가 완전히 시장에서 기대감이 작용했다 하려고 하면 3월 1일에 발표되는 무역 수지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우려감 부분 자체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브렉시트 우려감과 위안화 약세 추이 자체가 국채 선물의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양해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갖다가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당일 한국 시장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자체가 1%대 상승했고, 그리고 PC 가격 지수가 전년비 1.7% 개선에 따른 호조세에 따라서 미 국채의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 원 환율도 1240원을 갖다 돌파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우려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석되면서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과 탄탄한 저가 매수세로 약세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가 하락 반전한 점도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에 국고채 발행 일정 및 월초에 지표 마감 발표들을 갖다 앞두고 관망세를 갖다 보임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약세 후에 약세 폭을 갖다 축소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자체는 전략 호강 증시 자체가 딱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 외환 시장의 경우에도 달러원 환율 자체가 상승 후에 상승폭을 갖다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DF 환율 자체가 1244.81원을 갖다 보였고, 전일 1238.20원으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 약 플러스 6.61원 정도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1%, 그러니까 예비치인 0.7보다 상승했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그냥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자체가 시장에서 0.4로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폭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PC 가격 지수도 전년 대비해서 1.7%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부양 가능성에도 위안화 절하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원화가 약세 요인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1240원에서 당국의 개입이 이루어졌던 만큼 상승의 상승폭을 갖다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초, 그러니까 3월 1일 날부터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갖다 보일 것으로 보이면서 당일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5원에서 1215원 범위의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의 약세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전일 마감한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72포인트, 마이너스 1.53% 하락한 46.30포인트를 보였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마이너스 0.30포인트, 마이너스 0.98% 상승한 30.06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235.35로 마감했는데요. 따라서 금일 코스피는 하락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후 강의 흐름을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그건 저가 매수의 유입에 따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양에 대한 부분이 관망세와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혼자 형성을 갖다 보이면서 바닥권 진입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한 상승이 예측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강한 상승이 예상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그러니까 하락 요인으로 따르는 건 유가 하락 부분이겠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장중에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게다가 지난주에 끝난 G10 재무장관 회의가 경기 불안감을 갖다 잠식시키는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은 일단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당일 1891포인트에서 1929포인트 수준의 밴드 자체를 갖다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일단은 약하다면 약할 수 있고 강하다면 강할 수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시장 갖다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수가 하방을 갖다 잡았다는 점 자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주요 이슈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이슈는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SK 하이닉스가 3D 랜드 플래시를 갖다가 양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시바와 마이크론 갖다 앞서가지고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주요 이슈 부분 자체는, 그리고
그, 뭐 거의 정치 관련된 이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그 우다웨이가 그 대북 제재 결의를 갖다 전면 이행할 것이라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해가지고 북한 쪽에서 그 김영철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재도 뭐 끄떡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사들 자체가 보면 중국 양해 쪽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양해 이번에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 자체가 그 군비의 대폭 증액 및 성장률에 대한 관심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30% 정도의 인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중국에서 판매가 급감하였습니다. 1월에만 22%가 줄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조금, 그러니까, 그 자동차 관련주들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몇 차례 또 말씀드린 바 있듯이 크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 한국과 이란의 그 경제 공동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돼 가지고 그 테마군 자체가 조금 움직일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10년 만에 한국과 이란의 장관급 공동회의가 열리는 건데요. 이란에서 그 개최될 그 예정에 있습니다. 2월 29일 날 이란 현지 시간으로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 부처가 외교부하고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그 중요한 게 그 130명 정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경제 사회설정을 파견하기 전에 그 개최되는 부분입니다. 그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역, 진흥, 인프라, 건설, 항만, 개발, 협력 등의 총 15건의 그 MOU를 갖다가 그 참여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예상되는 기업 자체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대림산업 등의 그 100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에너지 부분의 경우에는 SK에너지, 그리고 그 현대월뱅크, 철강 부분에는 포스코와 그 조선과 해운 관련 기업들도 동의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건설 대표주와 조선, 해운, 그리고 정유, 철강 주요 종목 등을 갖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와 대림산업 등이 주요 그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증권이 인수의향서가 접수가 그 마감이 되는데요.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서 인수의향서 제출을 갖다가 당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 현대상선이 보유한 현대증권의 지분이 22.43%를 갖다 재매갈 예정인데요. 현재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중순에 본입찰을 갖다 거쳐서 3월 내에 그 본계약을 갖다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래된다 그러면 뭐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 자체는 현대증권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KB금융이 되느냐, 그 한국금융지주가 되느냐라는 싸움일 수가 있는데요. 그 역발상 투자로 현대상선을 갖다가 아무래도 그 현대증권 자체가 인수의향서가 당일 그러니까 접수가 되게 되면 현대상선까지도 그 같이 보시는 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큐리언트가 신규 상장이 있는데요.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공모 그 청약 경쟁률 자체가 959.28대 1이었던 회사입니다. 뭐 당일같이 이렇게 시장이 감망스럽다고 볼 때는 신규 상장 종목들 자체가 그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그 분사에서 설립된 의학개발 전문업체입니다. 당일 상장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주간 전망은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자,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은요, 지금 현재 그 대신증권에서는, 잠시만요. 네, 대신증권에서는 3개 정도의 회사를 갖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해상하고 동아기업, 4개군요. 그리고 삼성물산, 동아 ST 등을 갖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물론 뭐 다른 회사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삼성물산 부분 갖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순환 출자 지분 해소가 긍정적이다 할 수 있고요. 합병 후에 부진했던 실적 자체가 2016년에 그 정상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그 이노션 갖다 가져놨네요. 이노션 같은 경우에 현대 기아차 그룹의 그 광고회사죠. 예, 그 이노션의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 및 주요 볼륨 모델 출시에 따른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제외로 그룹사 대행 물량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인데요.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뭐 워낙에 뭐 종목을 갖다 많이 그 추천하는 거니까 일단 한솔재지, 그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저유가미 워낙 약세 효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도 그 추천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으로 밸류션 매력 갖다가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 얘들이 추천한 것 중에서는 LG전자하고 풍산, LG전자하고 풍산, LG디스플레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 정리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삼천리 자전거와, 지금 이제 자전거주 볼 때 확실히 됐죠. 이제 봄이 오면 자전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전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삼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자전거 업체이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그 아팔란치아를 갖다 중심으로 한 그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관련용 부품 매출 증가로 실적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말 런칭한 유아 용품 업체인 브레베벨 인수로 인해서 그 중국의 유모차 및 카시트 시장의 그 진출에 따른 스타트업 다변화로 향후 그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게요. 여기 썰브레인도 가져놨는데, 썰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분기에 실적 자체는 좀 저조했던 부분인데, 그 팅클래스 공정 매출이 15% 일단 증가했다는 부분하고, 반도체 시가갱 매출 증가라는 부분 갖다가 들러서 그 추천이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게임비를 갖다 가져놨습니다. 게임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게임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그 증권사들이 리포트 나온 기업들 중에는 일단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3, 4년 정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뭐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대충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일 그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그 간망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상승 소식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오름세로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기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소폭 오름세를 갖다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은 축소되었고요. 오후 들어서는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그 장중 내내 순매도를 갖다 나타냈던 외국인이 장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한 덕에 소폭 오름세로 마감하면서 이틀째 상승을 갖다 이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4일째 상승하면서 650선에 바짝 다가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약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혼조 마감했는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갖다 보인 가운데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갖다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내림세를 갖다 보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갖다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연율 1% 계절정치를 갖다 나타냈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이는 4분기에 GDP 성장률인 예비치인 0.7%와 시장 전망치인 0.4%를 갖다 모두 웃도는 수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1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E의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0.5%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전망치 0.4% 증가를 갖다 웃도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갖다 제외하고 1월에 개인 소비 지출 자체 물가지수가 전년 동일 대비해서 1.7% 상승했다는 점도 일단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이게 좀 시장 자체가 전환하게 된 건데요. 게다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가 보이면서 차익 매매 출회 등으로 일단 하락은 봐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좀 등락이 깔렸는데요. 이 중에서 에너지, 화학, 의료 장비 보급, 그리고 경기 관련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와 산업 서비스, 그리고 기술 장비 업종 등이 상승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와 보험, 그리고 복합 산업과 식품약품 소매, 그리고 음식료 업종 등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자, 일단 업종 순환 대표주 측면으로 보면, 현재 흐름 자체를 갖다 뚜렷하게 인식할 필요는 없겠으나, 지금 아무래도 이란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종목군들 자체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게 국내에서는 최대 수주고, 거기다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놓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14개 정도의 부분이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회원방을 갖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려드린 바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제목 자체는 한이란 경제 공동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설 대표주와 조선, 해운, 그리고 정유, 철강 주요 종목들 자체를 갖다가 관심을 가시면 되겠고,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자체가 딱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한 상세 설명 자체는 장중에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좀 늦네요. 자, 당일 추천 종목은 KCS 건설입니다. 참 이게 그래요. 예. 자, 일봉상 추이를 살펴본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딱 보인 바 있는데요. 자, 종목 자체로 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KCC 건설입니다. 지금 최근래에 그러니까 수급 자체는 아직까지 개선 여지는 딱 보이고는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실적 개선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래에 원샷법 통과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분할 자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에서 특히 그 주택사업 부분 자체를 갖다가 가져갈 회사가 어디냐라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에서 KCC 건설 자체가 그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그 차트상 흐름으로는 오늘 일단은 편입가 수준은 전일 종가 수준에서 약간 그 상단 밴드 자체를 갖다가 둔 8,800원 수준으로 제시하겠고요. (8,700원) 수준까지가 되겠네요. 네, 8,700원 수준 보시면 되고 손절가 범위 자체는 8,400원 되겠습니다. 좀 짧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략 한 3월 11일 정도에 이사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원점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그냥 단기 목표가로 좀 짧게 보긴 하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목표가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9,700원 수준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략적으로 본다면 밴드 상단 부분 자체를 갖다가 9,900원 수준의 상단을 갖다 본다 그러면 그냥 목표가 심플하게 12,000원 가겠습니다. 자, 됐죠? 자, 오늘은 종목 추천 한 종목만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리포트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예, 편입가는 8,700원 수준 보시면 되겠고, 손절은 8,400원, 예, 수준에서 바로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 자체가 강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강세 섹터 자체는 건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KCC 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모닝 미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장중 방송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